명절 아침 공기는 묘하게 다릅니다. 같은 집인데도 기운이 새로 열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첫 아침에 무엇을 두느냐가 한 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옛 어른들은 명절 아침 동전 하나를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500원 같은 둥근 동전은 복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작지만 단단하고 둥그러 막힘이 없고 금속이라 기운을 오래 품는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매년 설날 아침 500원을 현관 안쪽에 두셨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께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1년을 무난하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큰 사고 없이, 큰 다툼 없이, 큰 병 없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작을 정하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전을 두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 마음은 복을 부르는 마음이 아닙니다. 욕심은 문을 닫습니다. 명절 아침 500원은 돈을 부르는 의식이 아니라 기운을 정돈하는 의식입니다. 첫 번째 자리 현관 안쪽.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밖의 기운이 안으로 스며드는 문입니다. 그 문 안쪽 신발장 위나 벽 가까운 곳에 깨끗한 종이 위에 동전 하나를 올려두십시오. 바닥에 툭 던져두면 안 됩니다. 정성 없이 둔 것은 기운도 가볍습니다. 두 번째 자리 쌀통 위. 먹을 복은 모든 복의 근본입니다. 쌀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쌀통 위에 동전을 올려두는 것은 우리 집에 먹을 복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쌀 속에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숨기는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자리, 감사의 마음으로 두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동전을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명절 아침 첫 말입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이 말은 계산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복입니다. 복은 관계를 타고 들어옵니다. 돈을 직접 부르려 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00원을 두고 3일이 지나면 그 동전을 꺼내 지갑에 넣거나 어려운 이에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복은 흐를 때 살아 있습니다. 계속 붙잡아두면 기운이 막힙니다. 어르신들, 명절 아침 500원은 미신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상징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복을 흐르게 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한 해를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명절 아침에 500원을 두는 자리를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리는 외형이고 방향은 마음입니다. 같은 현관에 두어도 어떤 집은 기운이 열리고 어떤 집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만난 한 집은 설날 아침 500원을 TV 옆에 두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잘 보이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설날이 지나고 늘 다툼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동전은 두었지만 기운은 정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전은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명절 아침에 500원을 두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 안의 어지러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관이 어지럽고 신발이 흩어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다면 기운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전만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은 준비의 마지막입니다. 준비 없이 상징만 두면 효과는 약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자리는 부엌입니다. 부엌은 생명의 불이 있는 자리입니다. 옛 어른들은 부엌을 집안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부엌 한쪽, 눈에 보이는 자리에 동전을 두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우리 집 식구들이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복을 부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전을 가스레인지 가까이에 두지 마십시오. 불과 직접 닿는 기운은 과합니다. 복은 과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가족 사진 아래입니다. 가족 사진은 집안의 현재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사진 아래 작은 종이 위에 500원을 두며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 두지 말아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화장실 아닙니다. 화장실은 정화의 자리입니다. 나쁜 기운을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그곳에 복의 상징을 두면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또 하나, 침대 밑이나 장롱 깊숙한 곳도 좋지 않습니다. 숨긴 복은 숨은 기운으로 머뭅니다. 복은 드러내되 과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동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이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다. 그 마음이 가장 좋습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은 기운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르신들, 동전을 두는 행위는 마음을 정돈하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하며 다툼을 멈추고 원망을 잠시 내려놓고 감사의 말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 동전은 상징을 넘어 기운이 됩니다. 명절 아침에 500원은 금액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바로 서면 작은 씨앗도 자랍니다. 명절 아침에 500원을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두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아닌 편한 순간에 두고 끝냅니다. 기운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옛 어른들은 설날 첫 해가 뜨기 전 집안이 조용한 시간에 동전을 두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 기운이 움직일 때 마음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하루가 분주해진 뒤에 두는 것은 의미가 약해집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 뜨기 전에 조용히 두면 마음이 차분해져. 그 집은 설날 아침이 늘 고요했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웃음이 아니라 안정된 웃음이 남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전을 두며 동시에 휴대폰을 보고 TV를 틀어놓고 아이를 혼내고 있다면 기운은 모이지 않습니다. 의식은 집중해서 힘을 얻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전을 놓는 손입니다. 왼손으로 아무 생각 없이 두는 것과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올려놓는 것은 기운이 다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의식은 태도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동전을 두며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을 품는 것. 저 사람 잘 안 되게 해주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은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밀어냅니다. 복은 나만 향해 오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 옵니다. 그래서 명절 아침 동전을 두며 이렇게 마음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기운을 넓힙니다. 제가 본 어떤 집은 동전을 두기 전에 가족이 잠시 손을 잡았습니다. 큰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10초였습니다. 그러나 그 10초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그 집은 늘 큰 사건 없이 1년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전을 두고 바로 잊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명절 동안 한 번쯤 그 자리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는 것이 좋습니다. 동전은 상징입니다. 상징은 반복될 때 힘을 가집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500원을 두고 더 큰 돈으로 바꾸는 욕심입니다. 올해는 5,000원 투자, 내년엔 5만원 투자. 금액을 키우면 효과도 커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복은 숫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커야 합니다. 500원은 작아서 좋습니다. 작지만 둥글고 작지만 단단합니다. 복은 작게 시작해 크게 퍼집니다. 어르신들, 명절 아침에 500원은 돈을 부르는 부적이 아닙니다. 시작을 바로 세우는 약속입니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집안을 정리한 뒤 동전을 올려두십시오. 복은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준비된 집에만 머뭅니다. 명절 아침 500원을 두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은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도 복이고 다툼이 줄어드는 것도 복입니다. 제가 만난 한 가정은 몇 해 전부터 설날 아침 현관 안쪽에 500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설날에 덜 싸워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런 변화가 생길까요? 동전 때문이 아니라 그 동전을 두며 마음을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명절 아침에 잠시 멈추고 우리 집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집안의 속도를 낮춥니다. 속도가 낮아지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다툼이 줄어들면 복이 들어옵니다. 순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전을 두고 난 뒤 첫 행동입니다. 명절 아침 첫 말이 짜증이라면 기운이 어긋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빨리 준비해라. 이런 말이 먼저 나오면 동전은 상징으로만 남습니다. 어르신들, 동전을 두고 난 뒤 첫 말은 축복이어야 합니다. 잘 잤느냐? 올해도 건강하자. 그 말이 기운을 이어줍니다. 제가 본 어떤 집은 동전을 두고 난 뒤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복의 씨앗이야.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 집은 명절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해서는 안 될 행동도 있습니다. 동전을 두고 사진을 찍어 자랑하는 것. 우리 집은 이렇게 한다. 복은 과시를 싫어합니다. 조용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동전을 두고 바로 욕심을 세는 것입니다. 올해는 돈 좀 많이 들어와야지. 계산이 시작되면 기운이 좁아집니다. 복은 계산보다 감사해서 커집니다. 500원은 작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마음이 시작을 바꿉니다. 어르신들, 혹시 동전을 두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말과 표정을 정리해 보십시오. 복은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쌓입니다. 사고가 줄고 다툼이 줄고 병이 비켜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명절 아침 500원은
그 시작을 상징하는 작은 약속입니다. 명절 아침 500원을 두는 집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집은 동전을 두기만 하지 않습니다. 지킵니다. 어느 집에서는 설날 아침 현관에 500원을 두었는데 그날 저녁 아이가 장난으로 만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냥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그해 내내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동전이 떨어졌다고 해서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징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복은 상징을 통해 마음을 다집니다. 상징을 가볍게 여기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0원을 두며 동시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저 사람은 올해 혼 좀 나야 해. 이런 생각이 섞이면 기운이 탁해집니다. 복은 미움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나는 매년 동전을 두는데도 일이 안 풀려요.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설날마다 형제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전은 두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전은 문고리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태도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전을 두고 난 뒤 그 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관이 지저분해지고 쌀통 주변이 어지러워지면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복은 정돈된 자리에서 머뭅니다. 500원을 두는 날은 집안의 시작을 정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지를 털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동전을 두고 나서 이제 복 들어오겠지 하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 복은 준비된 자리에만 머뭅니다. 말이 거칠고 표정이 굳어 있고 서로를 낮추는 집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본 어떤 집은 동전을 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말부터 바꾸자. 그해 그 집은 큰 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큰 손해도 없었습니다. 평안이 유지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복은 폭발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큰 사건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500원은 그 흐름을 상징합니다. 둥글고 막힘없이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각지면 기운이 걸립니다. 명절 아침 동전을 두며 한 가지만 다짐해 보십시오. 올해는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동전보다 더 큰 복을 만듭니다. 명절 아침 500원을 두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정말 동전 하나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동전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두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집들 중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을 그냥 넘기지 않는 집은 이상하게 집안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절 아침은 기운이 초기화되는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 달력을 펼치는 순간처럼 집안의 분위기도 리셋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잠시 멈추고 동전 하나를 올려두며 마음을 정리하면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복은 결국 흐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의식을 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 집은 1,000원 둔다더라. 우리는 500원이라 약한가. 복은 숫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500원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작아서 좋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가족 중 누군가가 이 행동을 비웃을 때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미신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복은 소란을 싫어합니다. 제가 본 어떤 가정은 어머니 혼자 조용히 500원을 두셨습니다. 가족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자 자연스럽게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두세요? 그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 평안하라고. 아이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복은 전염됩니다. 강요로가 아니라 분위기로. 그리고 명절 3일이 지나면 동전을 꺼내십시오.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작은 선행에 쓰십시오. 복은 흐를 때 힘을 가집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기운이 멈춥니다. 어르신들, 명절 아침 500원은 돈을 부르는 주문이 아닙니다. 집안을 다독이는 의식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원망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1년을 지탱합니다. 복은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쌓입니다. 사고가 비켜가고 다툼이 줄어들고 건강이 유지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동전은 그 시작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표식일 뿐입니다. 명절 아침 500원, 어디에 두면 1년 내내 복이 들어올까? 이 질문으로 시작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답이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현관 안쪽, 쌀통 위, 가족사진 아래. 자리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전을 두는 순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정을 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동전을 둔 집이 모두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많았습니다. 큰 사고 없이, 큰 다툼 없이 크게 잃지 않는 집.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명절 아침 잠시 멈추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말을 다듬고 한 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전을 두고도 다투는 집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동전을 두고도 서로를 낮추는 집은 기운이 막힙니다. 동전을 두고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500원은 상징입니다. 둥글고 작고 단단합니다. 막힘없이 돌아가라. 작게 시작해 크게 퍼져라.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명절 아침 동전을 두며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올해는 말부터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서로를 먼저 세워주겠습니다. 그 다짐이 복입니다. 복은 돈이 아닙니다. 복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돈도 건강도 일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3일 후 그 동전을 꺼내십시오. 지갑에 넣어 다니거나 작은 나눔에 쓰십시오. 복은 흐를 때 살아 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그동안 명절이 부담이었습니까? 혹시 시작이 늘 무거웠습니까? 이번에는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집을 정리하고 말투를 정리하고 500원 하나를 조용히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보십시오. 나는 복을 흐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의 시작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가정에
평안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명절 아침은 짧지만 그날의 마음은 1년을 갑니다. 500원은 작지만 그 방향은 큽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준비된 집에, 준비된 마음에 조용히 들어옵니다.